우리는 조선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이다. 공화국 대한민국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오늘은 공화국 대한민국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맹률 90%의 나라에서 문화 강국 대한민국으로 까막눈 조선인이 문명을 창조하기까지 위대한 서사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년 문명에서 해방됐습니다. 금소활자와 훈민정음의 나라 백성이 비로소 글을 깨치고 이를 통해서 각성을 한 거죠. 우리 모두가요. 미몽과 주술에서 깨어난 겁니다. 그 각성한 대한민국, 우리들은 이후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을 알기 위해서 세계인이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오기까지 꼭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대 한국인 서재필, 윤치호, 미국인 호머 헐버트, 그리고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라는 사람입니다. 1882년 음력 11월 27일 오후 2시입니다. 넉 달 전에 일본으로 갔던 수신사 박영효가 제물포로 귀국했습니다. 훗날 갑신정부를 일으켰던 그 사람입니다. 동행한 일본 사람이 7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노우에 가쿠고로라는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 박영효는 한성 판윤에 임명이 됩니다. 판윤 박영효가 한 첫 번째 작업이 방문국이라는 기관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방문국은 나팔자 인쇄기를 이용한 출판 인쇄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방문국 설립을 책임질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시 조선 개화파와 교류를 하던 일본 지식인 후쿠자 유키치의 제자였습니다. 이듬해인 1883년 음력 7월 15일 조선 정부 내에 방문국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일 한성 순보라는 신문이 나왔습니다. 방문국에서요. 순보는 열흘에 한 번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성 순보는 공식적으로 조선의 첫 번째 근대 신문이었습니다. 한성 순보도 들어보실 것이고 방문국이라는 이름도 낯이 익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문국 사무실이 저동에 있었습니다. 퇴계로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사는 서울 집이었습니다. 인쇄기도 이 집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첫 신문은 그렇게 일본인 집에서 일본인 손으로 발행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패배감, 피해의식 때문일까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일본인 손에 의해서 일본인 집에서 발행된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됐든 아니면 인터넷이 됐든 어디에든지 방문국과 한성 순보에 대한 설명에는 꼭 이노우에 가쿠고로라는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가쿠고로가 첫 번째 나온 신문을 자기 스승인 후쿠자 유키치에게 편지로 보내줍니다. 후쿠자가 제자에 이렇게 편지를 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의 가나 문자, 자기네 가나 문자, 즉 한글입니다. 가나 문자로 사용을 하면 쉬운 이학, 과학과 의학의 도리를 알리는 데 좋다. 아무튼 빨리 언문, 한글을 쓰게 되길 바란다. 한성 순보는 완전한 순 한문체였습니다. 후쿠자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고 나서 이노우에는 개화파 지식인 강위라는 사람을 개인 교사를 모시고 언문을 연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강위는 일본과 조선이 맺었던 강화도 조약 때 통역사를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죠. 이 연구한 결과 순한문인 한성 순보에 이어서 1886년 또 다른 신문을 창간을 하는데 이번엔 주보였습니다. 주간지죠. 한성 주보였습니다. 이 한성 주보는 그 당시 말로 이노우의 말로 한언 복합 문체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이 됐습니다. 순한문, 순한글도 병기해졌습니다. 이 땅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 공식적인 국한 혼용체를 쓴 매체가 바로 이 한성 주보였습니다. 1886년에 나온. 이 신문을 발행했던 이노우에가 이보다 전해인 1885년 이 방문국을 관리하던 김윤식 역시 온건 개화파였습니다. 김윤식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혼용체를 써서
오늘날 국가 영원의 토대를 세우고 세종대왕이 정음을 제정한 성의를 받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1886년 순한문인 한성충부에서 나온 이 주간지 한성주보는 한언 복합 문체로 발간이 됐습니다. 이후로 이 방문국에서 신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발간하는데 근대 정보를 담은 책들을 발간합니다. 이 책들은 모두 국한문 혼용체였습니다. 세월이 몇 년 흘러서 1894년 이 국한문 혼용체는 가보개혁정부에 의해서 왕명을 비롯한 각종 공문서의 공식 표기 문자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대로 한 발짝 내딛게 된 겁니다. 일본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19세기 말 외국 지식인이 마주쳤던 조선은 문맹국이었습니다. 조선이 문맹의 원인은 달리 있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문자였습니다. 세종이 창제한 이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 한글, 정음은 외면받고 지식인은 고급 지식을 한문으로 습득하고 지식을 지들끼리만 유통을 했죠. 훈민정음은 세상을 변혁시킬 그 어떤 고급 정보도 백성에게 유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은 고급정 소외가 되고 한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그냥 무식하게 살았던 겁니다. 19세기 조선은 일본인 여행자에 따르면 교묘함이 서양 알파벳을 능가하는 문자의 편리함을 모르는 문맹률 90%짜리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1886년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홈 헐버트라고 합니다. 이 헐버트는 그걸 보고 조롱하고 멸시에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더 생산적으로 대응을 했죠. 입국한 지 5년 만인 1891년에 헐버트는 순 한글로 세계 지리서 하나를 출판합니다. 제목이 사민필지, 그러니까 지식인과 만백성의 필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책이라고 붙였던 그런 세계 지리서입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헐버트가 씁니다. 조선 언문이 중국 글자에 비해 훨씬 편리하지만 도리어 언문을 업신여기니 매우 안타깝다. 이에 특별히 언문으로 세계 각국 지리와 풍속을 기록하려고 한다. 그 세월이 좀 흘러서 이 헐버트가 책임을 맡았던 잡지가 있습니다. 코리안 리포지터리라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한글에 대해서 기고를 합니다. 신분과 특권 의식을 고착시키고 게으름을 낳게 하는 중국 글자를 내던지고 이 새로운 표음 문자를 받아들였더라면 조선인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있었으리라. 하지만 허문을 고치는데 너무 늦었다는 법은 없다라고요. 1896년 코리안 리포지터리 6월호에 헐버트가 기고한 글의 결론 부분입니다. 헐버트는 이후로도 이 잡지에 수시로 조선어 문자와 문법에 대해서 논문을 싣고 한글 보급과 이를 통한 대중의 각성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줬습니다.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한글학자였던 이 미국인은 조선이 해방이 되고 조선을 찾습니다. 학자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신에 한국이 묻어달라고. 그래서 헐버트는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인과 미국인이 먼저 한글이라는 표음 문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근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자를 배제해야 한다라고 외쳤죠. 지금은 한자를 혼용하자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자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 문명 사회에 끼쳤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했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이 근대화를 하자는 말과 동급으로 여겨질 정도였죠. 근대 지식인 사회에서는요. 1896년 1월입니다. 바로 그 헐버트가 운영하던 코리안 리포지터리라는 잡지에 THY라는 이니셜을 쓰는 필자가 영문으로 이렇게 글을 기고합니다. 제목은 쉼표 혹은 띄어쓰기입니다. 평균적인 조선인은 소설 삼국지를 보다가 장비가 말을 타고를 장비 가마를 타고라고 읽는 실수를 한다. 이는 쉼표와 띄어쓰기를 도입해 단어들을 분리시키면 없앨 수 있는 실수들이다. 외국 선교사들이 쓴 책은 필연적으로 단어와 수구와 문장이 낯설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무 띄우기 없이
조선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조선인은 전혀 읽을 수가 없다. 시험 삼아 띄어써보라. 띄어쓰기를 하면 이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들어온다. 그러니 이를 테스트하라. 라고 이 글의 필자 THY가 주장을 했습니다. 1896년 1월 달에요. 이 THY가 누굴까요? 본명은 윤치호, 당시 외부협판, 지금은 외교부 차관쯤 됩니다. 외교부 차관인 윤치호입니다. 미국 에머리대 졸업생입니다. 이 윤치호는 이 글에서 영문법에서 띄어쓰기를 차용해 한글에도 적용하자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해 4월 7일이 혹시 무슨 일이 아십니까? 신문의 날입니다. 왜 신문의 날인지 아십니까?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입니다. 독립신문은 1884년 갑신정변 때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해서 만든 신문입니다. 서재필은 이 갓 창간된 독립신문 1호에서 신문이 나아갈 체제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순 한글과 띄어쓰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씁니다. 모두 언문으로 쓰는 것은 남녀 상하 귀천이 모두 보게 하며 또 구절구절을 떼어쓰기는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 따라서 한문으로 보낸 투고는 당초에 상관하지 아니함, 취급하지 아니하겠음. 한문으로 쓴 글은 아예 기구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오직 한글만을 띄어쓰는 목적이 뭘까요? 너무나도 단순한 겁니다.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기리라 라고 서재필이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각성과 학문, 바로 근대를 뜻합니다. 이렇게 일본인, 미국인, 또 근대 조선인,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한글 근대화에 관여한 이 선각자들 이야기 없이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식민시대도 그렇게 개선은 없었습니다. 1930년 한글 문맹률은 84.6%였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 84.6%였습니다. 일본어와 한글을 모두 못 쓰는 사람, 그 문맹률은 77.7%였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조선 국세조사 보고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직후에 미 군정이 조사한 결과 조선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암담하죠. 열의 8명이 글을 읽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건국을 두고 남쪽에서는 우익과 좌익이 갈려있는 사이에 군정이 나서야죠. 미 군정은 각 시군에 국문 강습소를 설치하고 문맹 퇴치 작업을 벌입니다. 그 결과 1948년 미군이 철수할 때쯤 문맹률은 41%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미 1946년 2월 실질적으로 단독정부인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한 북한은 지금 싸움은 선전적인 말의 싸움과 글의 싸움이라고 규정을 하고 맹렬하게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1946년 5월 19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전선동을 대중들에게 먹히가기 위해서는 그 대중이 이 말과 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1949년 3월 문맹 퇴치 완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서사극이 펼쳐집니다. 전쟁 와중인 1953년 1월 1일 대한민국 문교부가 문맹국민 완전 퇴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제출합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주국가의 건전한 진전을 기하면은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지적 수준 여하가 절대적인 근본 요소다라고요.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5개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그해 1953년 2월 대한민국 전국에 국문 강습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한글 교재 84만 부가 배포됐습니다. 이후 5차례 실시된 퇴치개혁 동안에 문교부, 내무부, 국방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공보실에서 저 아래 통반장까지, 다시 말해서 전 대한민국 정부가 총출동해서 문맹자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958년 말 대한민국은 공식 문맹률 4.1%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 대신에 작대기 개수로 선거 입후보자를 분별했던 까막눈 조선이 마침내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글을 통해 신문물을 습득한 대한민국인들이 각성을 하더니 500년 동안 묶여있던 문화 창조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서 즐기던 그 문화가 흘러넘쳐서 아시죠? BTS, 블랙핑크로 상징되는 한류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 강국이 된 겁니다. 그 틈에 500년 동안 외면받았던 그 한글이 격상이 됩니다. 2692명, 무슨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1997년 1회로 치러진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그 지원자가 1997년 1회 때는 2692명이었는데 지난해 2022년에는 지원자가 자그마치 35만 6,605명으로 늘었습니다. 문득 보니 500년 문자 과목을 목격했던 그 숱한 선각자들이 내건 목표, 대중의 각성과 신문물 습득이 예정했던 바로 그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 만든 겁니다. 공화국 대한민국이 만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 박종윤입니다.